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생태화천과 식품정책과 소관 22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 의원님도 식품정책과 좀 하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인증업소 현황 관리 보게 되면 우리 위생 등급제하고 모범식품 안정식당, 안심식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분을 굳이 지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저희도 이게 관리하는 이게 종류들이 많다 보니까 예. 저희도 이제 혼선이 일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개발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이제 식품위생법에서 이제 정한 규정이고 모범음식점은 이제 식약처에서 규정으로 이렇게 모범음식점을 이제 정해놨고 안심식당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농림식품부에서 그 별도 이제 특화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토록 돼 있어서 인증제는 저희가 이제 3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제가 신청을 해서 이제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점수가 뭐 80점, 85점, 90점 뭐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네. 그 등급 몇 등급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3개 등급으로 나눠지고 80점 이상이면은 이제 등급을 받는데 이것도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이제 식약처에서 그 연구원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고 거기서 나와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비자위생 그 평가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어쨌든 심사 등급은 그 식약처 산하기관에서 내려와서 하고 지정도 식약처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생 등급제 만약에 그거를 우리 등급을 받게 되면 특별히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잖아요. 뭐 여기 나온 항목이 많이 있긴 한데 우리 인센티브 물품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물품 지원이 대부분 어떤 걸 물품 지원을 받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해당 업체 이제 수요 조사는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음식점에서 쓰이는 뭐 조리기구, 접시, 뭐 위생용 국자, 그래서 식당에서 쓰이는 이제 용품을 위주로 이제 용품이 다양하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수요가 높은 걸로 좀 정해갖고 물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원 금액이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는 건지. 위생등급제는 그냥 저기 등급에 차등이 없고 그냥 저희 가용해서 한 업소당 2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예정하고 그럼 있습니다. 모범식점, 안심식당 다 똑같이 지정이 받은 데는 똑같은 물품 지원이 그냥 나가는 네, 거예요? 그렇게 같은 기준으로. 근데 이분들이 이 등급제를 받으면 홍보 효과 때문에 실은 받겠죠? 아무래도 뭐 물품 지원 뭐 그런 건 미비하게. 네, 이제 이게 3가지 인증 식당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이제 위생등급제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항목도 한 70여 개 항목이 되고. 그렇다고 얘기. 네, 그다음에 뭐 그 해당 음식점에 불법 건축물도 없어야 되고 뭐 시설 기준이나 요건이 제일 까다로워서 이거를 통과 못하는 음식점들도 많습니다. 우리 그 2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그 외국어 메뉴판 제작 보급이라고 있는데 네. 이 지원은 그 외국 전용 음식점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에도 그 지역에 뭐 관광 특구 지역 내라든지 그런 지역이 한정돼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신청을 뭐 이게 이게 뭐 보급을 받는 그 자격이 어떻게 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기준은 저 뭐 외국인 전용 음식점도 물론 포함되고 외국인들이 다중으로 이제 이용하는 저기 이제 음식점을 이제 위주로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 신장몰 앞하고 안정리몰 쪽은 이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해서 올해는 여기 그 송탄 관광특구의 여기 출정사 앞에 서정지구의 일원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음식문화축제 개최 2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자꾸 거꾸로 가는 게 가게 되면 우리 대표 음식 그동안 경연대회가 2018년 이후에는 계속 코로나 때문에 열리질 않았나 봐요. 그리고 대표 음식 발굴이라고 했는데 경연보다 난 발굴에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우리가 이 축제를 통해서 음식을 뭐 발굴한 뭐 음식
종류가 있나요? 이게 사실 이제 그 평택만의 대표 음식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뚜렷한 성과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게 숙제이긴 한데 평택의 음식 중에서 이제 경연대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로 이제 유도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택에 또 일반인들이 많이 아시는 뭐 여러 가지 몇 개의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홍보관으로 해서 별도 부스를 좀 마련해서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 음식문화 축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런 거로 좀 메뉴 개발도 좀 잘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음식 문화로서 우리 평택이 좀 우수도시로서 좀 발돋움하는 그런 기폭제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시분청책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까다로운 질문해 주셨는데 너무나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유 준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음식문화 축제 중에서 지금 이제 발굴이라는 단어가 저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혹시 평택에서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을 하던 것들이 있는 거를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임금님 상. 네네. 혹시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아니 저도 진상인 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모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발굴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제가 하지 않을 질문이에요. 그런데 발굴이라는 거는 스토리가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 스토리가 있으면 시민들한테 다가가기도 좋고 우리가 홍보를 하기도 좋고 문화에서 어느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위에서 옛날 그 진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닭구이가 있습니다. 닭구이? 닭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맨 처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규합 청소라고 여성 실학자 보통 실학자분들은 남성분들이 많으신데 여성 실학자분께서 이거를 이제 규합 청소라는 거를 발간을 하셨고 정양화님이라는 분이 이거를 그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손쉽게 볼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제가 평택의 대표적인 음식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퍼오닝에 있는 토마토를 가지고 지금 이제 토마토 소스도 개발해서 특허를 냈고 그다음에 평택에 있는 배하고 사과를 가지고 간장을 만들어서 실용신안 등록을 해서 상품화 시켜서 지금 이제 그런 일을 제가 한동안 하면서 이제 저도 알게 된 건데 평택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취약해서 이런 음식 문화 축제나 아니면 어떤 이런 평택에서 대표적인 행사를 할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축제는 축제로 가고 음식 문화 발굴은 정말 목적성에 맞게 이거를 취지가 정말 강력하다라면 발굴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따로 진행을 해서 발굴이 된 음식이 이 축제장에서 홍보하는 걸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축제장에서는 상호 협력, 상호 관계가 되는 건데 한쪽에서 그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음식을 만든다? 새로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심사도 기준이 다양한데 그냥 발굴은 발굴대로 요리 경연대, 전통 음식 아니면은 각 가정마다 대물림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우리 평택에서 어떤 가정에 어떤 그 가문에서 어떤 음식이 내려오는지도 좀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하는 게 저는 발굴이지 식당에서 메뉴에 정해져 있는 걸 갖고 나와서 거기서 어느 게 이게 지역의 뭐 대표하는 음식이냐 이거는 조금 저는 그건 그냥 축제장에서 즐길 정도고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발굴이 된 거를 축제장에 와서 홍보하는 역할을 해서 해야지만 이게 축제에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다음- 올해는 준비는 안 됐지만 내년부터 네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29쪽을 보면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말 그대로 위생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고 모범 음식점은 저희 시의 어떤 기준의 인증제가 아닌 정부의 인증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안심식당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잠시 이제 생겨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범 음식점 기준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 오픈한 지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되고 일정의 평수가 주어져야 되고 그래서 규모가 조금 소규모인 식당들은 아예 그냥 기준에서 미달이 돼서 참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큰 음식점들은 물론 이제 위생적이고 뭐 네. 대형화가 돼 있으니까 보기에도 좋고 하니까 모범 음식점으로 가고 정말 그 하인 뭐 아주 작은 데는 안 되겠지만 어느 네. 정도 기준을 두고 평택시에서 인증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보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데 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평택의 슈퍼오닝 그 쌀이 많이 유명하죠. 예산도 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 전체 그 요식업에 평택 쌀이 몇 군데나 들어가는지요? 개별 식당을 말씀하시면 아니 네네. 집단급식소 말씀하시죠? 아니요, 개별 식당. 아, 그것까지는 아마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가 한번 외식업 조합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전에는 보면 슈퍼오닝 쌀을 쓰면 예, 뭐 예. 컵이나 아니면 냅킨이나 뭐 이런 예. 것들을 지원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과거에 이제 그 네네. 홍보 수단으로 이렇게 한 적이 네네. 있는 걸로 근데 알고 있습니다. 예. 평택 쌀을 외부에 나가서 저희들이 슈퍼오닝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홍보비도 많고. 예, 예. 그런데 내부에서 수요가 지금 많이 일어날 수 있게 어떤 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평택시만의 인증 제도를 한번 아. 준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저희 시가 이제 그 아마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요식업조합에 있는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잠깐만요. 평택에 전체 등록돼 있는 요식업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7,700개, 휴게 음식점이 2,400개 해서 저희가 식품하고 공중위생업소로 관리하는 게 총 17,900개 정도 됩니다. 많군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얘기하셨던 그런 단체들이 등록돼 있는 수를 혹시 모르시죠? 요식업 협회에 등록된 회원 수는 모르시죠? 네, 그것까지는 근데 뭐 자, 일반 그러면- 음식점 중에 일부는 가입 안 한 제가 일부가 있는 걸로 아니고 아는데, 예. 대다수가 가입을 안 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의견을 듣기에는 그 단체만을 갖고는 네.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가 네. 어렵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단체도 물론 이제 의견을 들으셔야 되겠지만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좀 고려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마 네네. 그 단체 가입한 데도 많으니까 아무튼 어떻게 그분들하고 저희가 연락이 그렇죠. 한번 소통 한번 하도록 한번 아니면 이제 노력을 사이트 하겠습니다. 같은 데다 올려서 뭐 아, 이렇게 예. 의견도 좀 평택시 들어보시고. 홈페이지에 아마 의견을 받는 그렇죠. 코너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네네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지금 음식문화 개최가 개최가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 맞습니다. 추진 현황 보면은 18년도에 한 번 있었고 19년도, 20년도 취소했습니다. 네, 그 전염병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이 사업비가 한 8천만 원 정도 예.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취소가 될 확률이 없잖아. 올해도 좀 진전되는 게 그런 양상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취소가 되면 예.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또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냥 이대로 음식문화 축제를 비대면이나 어떤 다른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서 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가 지금 계속 또 이게 뭐 더블로 계속 된다고 그러고 한 뭐 70만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네. 그건 추이를 봐서 할 거고요. 요 세워진 예산이 아마 그 식품 문화의 진흥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방안이 있나 한번 검토해 보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게 이 예산을 다른 거로 쓰려 그러면 의회 사전에 네.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 축제 방법을 좀 바꿔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 쓰는 게 아니고 예. 특히 방법을 좀 지난번에 18년도 5천 명 정도 모여서 했잖아요. 예. 방법을 그때는 이제 좀- 대면으로 다 했는데 예, 뭐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좀 찾아볼 필요가 알겠습니다. 예, 예. 평택의 대표 음식이 뭐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냉면, 부대찌개 뭐 그냥 알려진 거는 그렇게 그 돼 정도. 있고요. 저는 아까 이제 닭구이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런 그 문헌이라든가 역사성, 정체성 이런 거를 저희가 찾을 필요는 있는데 아직 그 초보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식품 정책이 아니라 그냥 위생과였거든. 위생을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이제 식품 정책으로 과 명칭도 바꿨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을 좀 하고자 이번에 윤흥한 과장님도 오셨고 아마 그 부분이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대표 음식이 우리 입맛이 아니고 이제는 세계화돼야 되는 그런 예. 추세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전문가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 많이 건의를 하시면 많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식중독 발생되는 거는 좀 없나요? 좀 요새 괜찮아요? 최근에 한 2건이 됐는데요. 네. 아직은 이제 저희가 식중독을 보면 정부에서 합동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한 번 걸렸을 때 집단으로 많이 걸린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한 2명이 됐고요. 평택 시내에서 예, 시내 이제 모 식당에서 아마 간장게장인 걸로 추정은 되는데 확정은 아닌데요. 간장게장으로 같은 걸로 추정이 되고 그 저희가 이제 특히 조개라든가 이 여름철에 그 제공을 좀 안 했어 하는 음식을 저희가 따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유치원이라든지 뭐 예. 이제 노인정 식사를 또 재개하게 되고 있고 노인정, 예. 어린이집, 학교 등등에서 식품 위생 관리에 좀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어린이 30페이지 보면 식품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 있어요.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그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학교 경계선부터 200m 이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주로 이제 점검 대상으로 해서 저희 평택에는 92개 이제 안전구역에 296개 이제 업소가 저희 이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위원들은 따로 활동하시는 분들 네, 따로 이제, 있어요? 예, 저희가 그래서 그 위생감시원 요원으로 저희가 30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200만 하고 원, 있습니다. 200만 원. 어느 단체에 맡긴 거예요? 이제 그 저희 30명에는 이제 뭐 단체 이제 소비자 그 뭐 이제 단체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이제 여러 이제 직능에서 저희 예. 30명 단속에 대한 어떤 뭐 실적 같은 건 따로 좀 있습니까? 좀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몇 년도부터? 제가 그 법 시행 연도는 제가 아니에요. 우리 평택시에서 음. 제가 이건 좀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라 시행이 예. 언제부터 됐나. 하여튼 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식품이라든지 예. 어린이 우리 저 요새 저 식중독이라든지 예. 관리에 좀 철저하게 좀 예. 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수달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순견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민수 보건사학과장입니다. 이혜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강옥 안중보건지수장입니다. 1페이지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며 3페이지 보건사학과 소관 서부지역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하양지구 내 종합병원 설립은 허리 편한 병원과 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 면적은 9,900제곱미터, 지하 4층, 지상 12층, 사법병상 규모로 일평균 외래 환자 1,400명, 재현 환자 3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인 경우 응급의료나 휴일, 야간 진료가 취약한 지역으로 응급 환자 발생 시 응급 지역으로 이송하는 불평과 간염병 발생 시 의심 환자 진료를 위한 음압 격리 병실 부재로 인해 간염병 대응에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서부 지역에 종합병원이 건립되면 시민의 의료 복지 욕구 충족과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료시설 기반 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내부와 외부 환경에 맞는 공공성이 강화된 보건소의 역할을 대하여 방향성 전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2022년 7월에 외부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거쳐 용역과제를 확정하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응으로 2024년 3월경에 성과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중점 과제로 4차 산업과 연계 가능한 보건정책과 보건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보건 우선순위 선정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평택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 계획을 발굴하여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보건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간염병 대응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비상 방역 대책반과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해외인 및 재출혈 감염을 차단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경기도 보건소 간 24시간 한라인을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신속 대응반을 상시 가동, 88종의 법정 감염병에 대해 288건의 역학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4개소, 약국 등 질병정보 모니터 기관 197개소를 지정하여 감시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쭈쭈 감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간염병 예방 활동으로 기피제 8,800개, 토시 9,300조를 읍면동에 배부하였고 6월 2일부터는 보건소 재증명 등 일부 업무 재개로 장티피스 등 간염병 조기 발견 검사를 2,800여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 대응 업무로서는 선별진료소 2개소에 25만 5,800여 건 검사를 실시하였고 자가격리자 6,880여 명, 재택치료자 13만 3,700여 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박예병원을 의료기동 전담반으로 지정하여 요양시설 확진자에 대해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 25일부터는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확진자들이 동네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병원 1개소, 호흡기 클리닉 3개소,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2개소를 운영하였으며 7월 1일부터는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하여 10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재유행 및 신종 감염병 발생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민간 위탁기관에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예방접종 130개소, 코로나 예방접종 114개소를 지정 지도 점검하였으며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상담과 피해 보상 접수 신속 대응반 운영으로 안전한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 환자 54명, 잠복결핵 양성자 25명을 등록 관리 치료했으며 HIV, 한센병 등 만성간염병 환자 의료비를 2,086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민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활동으로 포춘기 839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다중이용 시설, 정화조, 하수관 등 취약지 중심의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의료기관 점검과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 간염병 예방 사업 추진으로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의료유사업소, 의약품 판매업소 682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의료 행위와 무자격증 의약품 판매, 부정불약 의약품 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고 각종 재난과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속 대응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제에는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 386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병원 3개소를 대상으로 일일 상담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무더위로 의료기관 5년 질환자 응급실 감시 체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강진집과 소관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헬스케어 120명, 온라인 워크원 9,616명, 유헬스존 1,437명에게 자가 건강관리 시스템을 지원하였으며 대면 현장 교육인 건강한 놀봄 놀이터,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 안심 학교로 41개소를 운영, 어린이 청소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651명에게 영양화 플러스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흡연율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과 금연 지도 점검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 대상의 건강체험관, 건강증진학교 등 건강생활 프로그램과 금연 흡연 예방 교육을 지속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가 증감에 따라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습관을 개선을 도모하고자 스마트폰 앱과 AI IoT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691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 5,401가구 등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상담실을 상시 운영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표준화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치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뇌병변 등 장애인 대상으로 특화된 노봇보행 재활운동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호스피스 웰다잉 문화조성 위탁사업 지원을 통해 사전연명의향서 등록, 말기 암 환자 등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행복 출산 지원으로 출산 장려 지원금 1,206명, 경기도 산후조리비 1,146명에게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특히 산모와
산후 회복의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54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는 소득 기준 및 거주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난민 부부에게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 시술비를 최대 20일까지 64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위에 건강상담과 산전산후 우울증 선별검사, 고위험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위에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와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보충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당 하나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조조분유 지원 등을 통해 모성과 영유아 건강 증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후조리원 등 지도 점검은 물론 출산 가정의 각종 지원 정책을 강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평택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350명을 등록 관리하고 209명에게 의료비 4,32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확대를 위해 유튜브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자살 고위험군 101명에 대하여 수시 사례 관리와 치료비 지원 등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였습니다. 만성 정신질환자 196명, 정신건강 위기 아동 59명에 대한 사례 관리와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증진 교육과 집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불안, 우울 관련 심리 상담과 대응 인력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재난 심리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 우울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치매 없는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도 만 60세 이상 어르신 1,026명에게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등록을 통한 치료 관리비 600명, 좋은 물품을 774명에게 지원하고 경증 치매 환자의 증상 악화 방지 및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해 쉼터를 운영하였으며 인공지능 돌봄 스피커를 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및 치매 파트너 교육을 74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 고위험군 집중 관리 및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중보건지 소관 언택트 통합 건강 증진 관리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 위험을 가진 성인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60명,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새싹 건강 다지기 35곳에 3,460명,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체 이동 금연 클리닉 4개소에 118명, 초중학교 대상 금연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4개소에 1,38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체 중 참여 인원이 높은 순으로 업체를 선정, 평택시 대표 앱 워크원을 활용한 기업체와 보건지소가 함께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언택트 자율참여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하고 지역 주민 대상으로 비대면 대면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 증진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치매 케어 통합 서비스 활용입니다. 치매 환자와 치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만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 지원 사업을 운영, 치매 선별 검사 255건, 치매 진단 검사 39건,
치매 감별 검사 21건을 실시하여 치매 환자가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치료비 지원 및 기저귀 등 좋은 물품 6종 323명에게 지원하여 치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북, 오성, 현덕 보건지소 등 3개 지소에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쉼터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서부 지역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적극 홍보하여 치매 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통한 건강 증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재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관계로 업무 공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오늘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코로나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오늘 업무보고로 질의응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 보건소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태섭입니다. 제9대 평택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경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장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는 평택보건소와 비슷한 관계로 특수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사업과소 간 건강증진형 고덕보건지소 건립 운영입니다. 기존 진료 기능만 수행하던 보건지소에서 탈피하여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신축하겠습니다.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 내 연면적 660제곱미터 지상 2층 건물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공무 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20억 8,800만 원 중 10억 5,600만 원을 국도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1층은 진료 기능을 수행하고 2층은 치매, 방문 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덕보건지소 건립은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함께 진행되며 내년 통합설계 시작을 통하여 2024년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도에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평택보건소장님이 말씀한 것과 비슷한 관계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송탄보건소 역시 코로나 재확산 위기 관계로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2022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